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날씨 좋은 일요일 오후인데요. 저는 민경채를 또 풀어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분들도 주말이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0년도 민경채 자료 해석 16번부터 20번까지 총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에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고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찾기, 그리고 없는 내용은 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 보면은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억원, 국세청 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 단위 100만원과 명입니다. 그리고 표의 구성은 이 정도 돼 있는데 특이한 게 조사 연도가 5년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캐치하시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년도 국세청 세수는 얼마고 전년도 2016년이죠. 근데 단위가 아까 5년마다 있었어요. 즉 작년 데이터는 없다는 거. 그럼 작년에 국세청 세수 데이터는 추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국세청 세수는 기억이죠. 답의 후보는 1번과 2번과 4번이 되겠고요. 3번과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는 얼마씩, 세무서별로는 얼마씩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표 1과 2에는 세목별 그리고 세무서별 내용이 없죠. 즉 올해 세목별과 세무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즉 1번도 아니고요. 리을의 여부만 판단하시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기읍과 디귿을 찾아서 답의 후보를 2번과 4번까지 몰아넣었죠. 그래서 리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다 읽는 게 아니고요. 리을을 찾아가시면 돼요. 1인당 국세청 세수, 그리고 2002년부터 17년 자료가 필요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은 쭉 보면은 특별회계, 관세청 소관분, 지방 소관분, 세수의 비율 증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1인당 국세청 세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다? 스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얼마, 2017년에 얼마로 큰 폭의 상승세다. 뒤를 보면 100원당 징세비고 국세청 직원들의 인원수, 즉 이쪽만 1인당 국세청 세수가 언급이 되고요. 근데 2007년과 2017년은 인원도 여기 있고 국세청 세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현재 자료만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리을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서 답이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요까지는 선지를 지우기 위해서 읽었다고 하면은 선지 답의 후보가 리을만 남은 상태에서는 리을을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도 한번 보면은 관세청 소관분은 여기 언급돼 있어요. 근데 국세는 국세청 세수의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관세청 소관분이 어떠한 뭐다, 그러니까 국세는 다 합한 금액이다라는 정의적인 부분만 나와 있지 이 데이터는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뭐의 자료인데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고, 분류별 경제적 중요도와 갑병국의 종의 수, 단위는 종이고 중요도 국가 가불병, 그다음에 분류군 엄청 많고 국가별 분류군 종 다양성은 전체 분의 해당 국가다. 이 정도까지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5번을 확인해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2개 고르는 문제다. 이런 문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3개만 풀면 된다. 그 말인즉슨 어려운 한계는 넘어간다. 여기까지 상기를 한번 하시고 바로 기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쭉쭉쭉 풀면서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난이도까지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풀 수 있는 선지가 있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선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풀이 쉬우니까 눈풀 선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종의 수, 종다양성, 즉 요거는 눈풀이고 요거는 계산이다. 요 정도만 딱 파악하고 기억 니은 먼저 갈게요. S 중에서 갑,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노린 제목이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S 찾으면은 S고 갑인 건 여기 총 5개죠. 근데 노린 제목은 얘입니다. 근데 얘가 3등이냐 라고 묻는 건데요. 얘보다 큰 게 1개, 2개, 3개 있으니까 얘는 4등 되겠죠. 4등이라서 틀린 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니은 가보면은 A 중 을, 그리고 두 번째가 총체벌레 목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A는 여기 을, 총체벌레 A, 그리고 풀잠자리목 A,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랬을 때 얘가 1등이고 2등이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고요. 그럼 디귿과 리을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돼요. 근데 둘 다 계산이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계산이 덜 하는 문제, 계산이 많이 없는 선지를 판단해서 푸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보면은 여기는 가장 낮은 게 털이목이냐 묻고 있고 10% 이상인 게 4개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느낌 자체는 디귿이 조금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기준을 명확하게 털이목으로 언급을 해줬잖아요. 근데 C랑 S를 비교하면 C는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S는 저희가 기억에서 구했죠. 5개.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리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의 다양성은 전체분의 국가다. 아시겠죠? 그러면 S는 여기 있고 병 이렇게 있는데 10% 이상이냐, 즉 9,000보다 크냐? 맞죠? 얘는 35,000보다 작고요. 얘는 크고 작죠. 즉 여기가 아니고 3개라서 틀린 선지가 돼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을도 디귿도 한번 풀어볼까요? 종다양성이 가장 낮은 게 털이목이다. 그럼 기준이 털이목이죠. 근데 A가 되게 많아요. 일단 표시부터 해볼까요? 갑국에 죄송합니다. C네요. C. 이렇게 있는데 털이목이 여기 있어요. 즉 2800분의 4고 요거는 700분의 1이죠. 그리고 쉬운 숫자인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나머지 C등급이고 갑국의 종 다양성이 1%보다 크냐 작냐부터 일단 판단할게요. 크죠? 여기도 크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고 크고 뭐 다 크네요. 이게 다 크니까 700분의 1과 비교할 필요 없이 쉬운 숫자인 1%, 100분의 1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게 털이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인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료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A와 B 사업의 평가 항목별 원점수 단위점이고요.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항목별 가중치 있어요. 가중치의 가중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중평균을 하면서 느낌을 잡았었는데요. 가중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누가 더 많이 반영이 되는가? 반영. 기본적으로 평균이라는 거는 1대1 반영이에요. 근데 가중치는 1대1일 수도 있지만은 뭐 7대3, 0.6대 0.4 이런 식으로 가중치 반영하는 비율을 다르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A 사업, B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 기준은 뭐 1번 항목, 2번 항목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60점, 50점, 50점, 40점 이렇게 받으면은 원점수는 얼마예요? A 사업도 100점이고 B 사업도 100점이죠. 같습니다. 그런데 가중치를 준다. 즉 1번 항목과 2번 항목의 가중치를 0.6대 0.4로 준다 라고 했을 때는 36점에 24 그리고 여기는 30에 20이니까 가중치를 반영하면은 A 사업은 60점이 되고요. B 사업은 50점이 되기 때문에 A 사업이 더 커지죠. 즉 가중치에 따라서 동점이던 게 평균을 했을 때 동점이던 게 A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가중치를 뭐 반대로 하면은 B가 커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느낌을 한번 먼저 잡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한번 볼까요?
최종 점수는 평가 항목별 원점수의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최종 점수가 더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이것도 역시나 상식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 2, 3, 4, 5 보면은 2개 뽑는 문제죠. 나머지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기억 보면은 평가 항목 원점수의 합 A 사업과 B 사업이 같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 더해서 같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같냐라고 물었으면은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점수가 몇 점이고 몇 점인지 알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B가 10점 높죠. 10점 높고 10점 높고 10점 높고 같고 그러면 원점수 자체는 B가 20점 몇 쪽에 크고 A가 20점 몇 쪽에 크니까 같은 게 맞습니다. 몇 점인지는 다른 보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구해도 괜찮거든요. 자, 그리고 공적 가치에 할당된 가중치. 공적 가치는 여기 있죠. 가중치는 0.5입니다. 그리고 참여 여건은 여기 있는데 가중치가 0.2죠. 근데 공적 가치가 작냐라고 불렀는데 크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아닌 거죠. 그럼 답의 5번은 2번 혹은 3번. 그리고 사업적 가치는 0.3이기 때문에 큰 거는 맞긴 한데 여기 작은 게 틀렸다고 해서 틀린 기억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귿과 리을 중에 뭘 풀래라는 걸 또 한 번 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 쉬운 것을 쉽게 느끼는 것을 풀어가지고 정답을 도출하는 게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길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디귿이 그냥 좀 더 쉬워 보여요. 왜냐면 리을은 바꿔야 되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귿은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디귿을 풀어볼게요. 근데 디귿도 디귿과 약간 연관된 그런 논리예요. 논리. 왜냐면은 디귿도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합만 비교했죠. 근데 디귿 같은 거는 선정을 비교했으니까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몇 점으로 선정되는지 몇 점으로 탈락했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2, 1, 3, 2, 1, 1. 여기는 0.2인데 왜 2로 썼냐 하면은 여기다가 0 없애주면 됩니다. 그 계산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랬을 때 16, 8, 27 이렇게 구하는 거는 또 불필요해요. 왜냐면은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 없죠. 여기는 B가 10점 더 높아요. 10점씩. 근데 기여도가 총 3이고 여기는 A가 10점씩 높은데 기여도가 총 5죠. 가중치가. 그럼 똑같은 점수씩 더 많이 가져갔는데 가중치가 큰 부분에서 많이 가져간 놈이 이기겠죠. 즉 A가 최종 선택하기에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디귿도 맞는 선지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계산을 굳이 안 하더라도 가중치 비교를 하고 그리고 사업마다 더 많이 얻은 점수를 비교해서 누가 선정되는지 곧바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논리적인 부분도 먼저 가져가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을도 한번 보면요.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요거랑 수익 창출 기여도 요거랑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동일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2, 3, 1, 2 이렇게 되죠. 여기가 5가 되고 밑에가 3이 됩니다. 그러면은 B가 5쪽을 가져갔기 때문에 B가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한번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19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인데 A와 C, A, B, C에 해당되는 자료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표는 국가 브랜드 상위 1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 17, 18, 19 이미지. 근데 여기는 실체가 하나 더 붙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지 분야와 실체 분야가 있고 공동순위 없고 조사 대상 국가는 매년 동일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감안해가지고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읽을 필요 없는 서론 부분이고요. 미국의 이미지 분야는 매년 뭐뭐 하고 있다. 근데 보기 확인해보면 상승 혹은 하락이죠. 그럼 매년 상승하느냐 매년 하락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보면은 미국 여기 상승했죠.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확인한 거니까 답은 상승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오류예요. 문제 오류가 됩니다.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고 우리는 여기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한다. 즉 나머지 미국은 보지 않더라도 상승했겠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 상위 10개국 중 2019년 이미지 분야와 실제 분야 순위 차이가 가장 큰 국가. 여기와 여기 차이가 가장 큰 국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 똑같고 독일 똑같고 영국 내려갔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객관식인 NCS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주관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객관식을 풀려면은 객관식을 이용해야겠죠. 캐나다와 프랑스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3칸 내려갔고요. 프랑스는 5칸 올라갔습니다. 차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죠. 그래서 답은 프랑스 중에 하나가 있겠고요. 그럼 2번 혹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C. 2017년 이미지 분야 순위 상위 10개국 중 2017년 탑 10 중에서 2016년에 비해서 상승한 국가 몇 개국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년 10개국 기준이죠. 그리고 16년 중에서 상승한 국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독일 상승했죠. 캐나다 상승했고요. 일본 떨어졌고, 미국 상승했고, 영국 떨어졌고, 스위스 상승했고, 프랑스 떨어졌고요. 스웨덴 떨어졌고요. 이탈리아 상승했고요. 그러면은 5개네 하고 2번 찍으면은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틀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사국가 대상이 매년 동일했죠. 근데 상위 10개국을 나타낸 거지 총 몇 개국이냐 인지는 몰라요. 여기 다세 보면은 10개보다 많겠죠. 근데 여기 밑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총 몇 국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죠. 없다는 거는 여기다가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호주도 역시나 상승한 국가다. 그래서 총 6개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만약에 똑같이 물어봤는데 기준을 2016년 10개국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그 기준이 여기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 10개만 딱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 내려갔죠. 일본 내려갔고, 스웨덴 내려갔고, 영국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올라갔고, 미국 올라갔고, 스위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캐나다 올라갔죠. 그 다음 네덜란드는 없죠.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덜란드는 호주의 반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올라갔죠. 즉 5개가 됩니다. 기준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보고 특히나 연도 같은 분야는 기준 잡을 때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도 해결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인데 옳지 않은 것은 구하는 거예요. 글로벌 리스크의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 지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분류는 여기 돼 있고요. 영향도는 여기, 발생 가능성 지수는 이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있는데 평균만 어느 정도 살짝 체크해 주시고 가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보기 들어가 볼게요. 모든 환경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의 비는 1 이상이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수 대비 영향도 근데 1 이상이냐 물었죠. 넘기면은 영향도가 지수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여기고 Y축은 여기죠. 안 보이시네요. Y는 여기. 그러면은 요게 Y고 요게 X니까 X보다 Y가 크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Y는 X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수적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X는 Y 그래프를 그리면은 똑같은 지점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Y가 큰 부분은 위쪽 부분이죠. 근데 모든 환경적 리스크인데 환경적 리스크는 네모난 겁니다. 네모 다른 데 없고요. 근데 얘만 크고 나머지 다 작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데요.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모두 한번 풀어볼게요.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걸 물었어요. 근데 역시 차이 풀 때도 X는 Y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X랑 Y랑 같은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 얼만큼 떨어진 것을 판단해가지고 더 멀다 가깝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기준은 대량살상 무기인데 여기 있어요. X는 Y 그래프에서 정말 멀죠. 이쪽 근처에 없기 때문에 반대쪽 근처를 봐야 되는데 이쪽도 없죠.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가
가장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이번에는 영향도 대비 발생 가능성 지수, 여기를 거꾸로 만든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 이하냐고 물었어요. 즉 지수가 더 작은가 라고 물었고, 에너지 가격 충격은 이쪽에 있고 영향도가 더 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각각 전체 평균 이하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를 물었어요. 근데 경제적 리스크 수는 새까만 동그라미,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근데 전체 평균 이상인 동그라미 까만 거는 없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얘는 둘 다 이상이 아니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6개고 0개니까 맞는 선지 되겠죠. 그리고 모든 환경적 리스크 영향도 발생 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상이냐, 환경적 리스크. 근데 이런 것도 보기를 선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아까 모든 환경적 리스크 확인했을 때 여기 5개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평균이 이렇게 둘 다 이상인 게 요만큼이니까 전체가 평균 이상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10번 앞쪽에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필요한 스킬들, 논리적인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번에는 그래프, 그리고 19번에는 여기 숨겨진 정보가 있다는 점, 그리고 18번에는 가중치, 17번에는 둘 중에 뭘 풀 것이냐 라는 것, 그리고 16번에는 뭐 전체적인 보고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보고서 중에서도 리을만 확인할 때는 리을을 타겟에서 찾아가는 방법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